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을 경유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기온은 29도 정도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9도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이 이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모기 하루살이가 계속 날아다녀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강 자전거길 동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강 자전거길 서쪽 방향, 이 방향으로 제가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또 제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이상 세 사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자전거 출퇴근할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명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때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순서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시절인데,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41번째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22대와 24대 대통령은 동일 인물인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가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그 당시에 미국의 41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CS 판의 설문조사 결과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을 1위부터 41위까지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상위 1위부터 6위와 또 하위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13대, 14대, 15대 미국 대통령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누굴까요? 바로 미국의 남북 분열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낸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랭킹 2위는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칭송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랭킹 3위, 20세기 초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열었던 대통령,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4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의
그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건져낸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랭킹 5위,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랭킹 6위, 1981년부터 89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이자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랭킹 6입니다. 이상 6사람이 상위권이고요. 반면에 하위권이 있습니다. 하위권은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즉 1999년 조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었는데요. 빌 클린턴은 하위권입니다. 자, 그래서 빌 클린턴이 하위 36입니다. 36위. 총 41등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빌 클린턴이 밑에서 6번째에 해당이 되는 36위 빌 클린턴. 그 다음에 37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사람의 대통령 중에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이 37위였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는 39위였고, 또 오늘 말씀드릴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은 41위 꼴등이었습니다. 꼴등.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13대, 14대, 15대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전의 대통령들로 재선에 모두 실패했던 대통령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순위에서도 거의 바닥권입니다.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가 랭킹 37위,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가 랭킹 39위,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 꼴등, 즉 41위입니다. 이처럼 다들 오늘 말씀드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인기가 바닥권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남북 간의 노예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남부와 북부 간의 노예제 이슈 다 아시다시피 북부는 상공업, 특히 공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노예가 필요가 없어서 노예제를 반대했고, 반면에 남부 지역은 면화, 농업 등 많은 노동력, 농사짓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제를 찬성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노예제 이슈 때문에 남부와 북부 간의 치열한 그런 갈등, 전쟁을 하냐 마냐 그러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상 말씀드렸던 13대, 14대, 15대 대통령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임시 땜빵식으로 임시 조치로만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단기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남부 지역에 대해서 남부에 있는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계속 으름장을 놓으니까 남부주들이 미합중국 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계속 대통령들이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화 정책 계속 달래는 정책,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남부 지역주들한테 호전성만 길러주는 셈이 돼버려 가지고 결국은 그게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드디어 폭발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4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남북전쟁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릴 13대, 14대, 15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노예제 관련해 가지고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 지역의 주들에 대해서 그 남부 지역의 주들이 계속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북부는 노예제 반대고 남부는 노예제 찬성이다 보니까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남부의 주들은 계속 연방에서 미합중국 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니까 그 13대, 14대, 15대 대통령들은 계속 임시 방편적으로 탈퇴하는 것만을 막아보려고 계속 땜질식 처방만 하다 보니까 남부 지역 주들의 호전성만 길러줘 가지고 결국은 그게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는 폭발이 돼 가지고 4년간에 걸친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빌워죠. 시빌워 내전이 발생된 게 바로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만 4년의 기간 동안 남북전쟁이 발생이 됐고, 북부가 승리해서 결국은 남부의 분열을 막은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이라는 정말 참혹한 대가를 치르면서 남북의 분열을 막아냈다 해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만약에 남부가 그렇게 연방에서 탈퇴하는 걸 그냥 방치해버렸으면은 지금의 미국의 50개 주는 수십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세계 최강국의 그러한 현재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160년쯤 전에 있었던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에 걸친 남북전쟁 당시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남부 지역의 주들이 미합중국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했었던 거고, 결국은 그게 북부군이 남부군에게 승리하면서 목적 달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굳건하게 했던 대통령이라 해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자, 잠실 나들목에서 좌회전해서 잠실벌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 가다 보면 이 벌레들이 얼굴에 달라붙고 거미줄 이런 게 얼굴에 막 감기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서 잠깐 얼굴에 거미줄 떼내려고 잠깐 자전거를 멈췄었습니다. 전방 30m 지점 잠실 나들목 통과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봉책이라 하죠. 근본적으로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미봉책으로만 단기 정책으로만 처방하다 보니까 남부주들의 주들의 호전성만 길러줬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관련해서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잠실 나들목 오르막길. 자, 그래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세 분의 대통령의 특징,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 문제 관련해서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를 막기 위해서 임시 처방으로만, 땜질식 처방, 미봉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근본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때 미국의 내전에 해당되는 시빌워 내전이 발발이 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건너고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아파트는 잠실주공 2단지가 15년쯤 전에 재건축돼서 리센츠로 입주한 아파트고요.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롯데월드타워 상층부가 약간 보입니다. 조명 멋있죠? 롯데월드타워 상층부.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요. 재건축하기 전이고 조만간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남쪽 방향으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어둡긴 합니다만은 이쪽 즉 동쪽 방향이 저한테는 현재 왼쪽인데요. 이쪽은 잠실주공 5단지 아직 재건축 전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서쪽 방향인데요. 이곳은 15년쯤 전에 잠실주공 2단지가 재건축돼서 현재 아파트 명칭은 리센츠입니다. 리센츠. 자, 계속 남쪽으로 남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 첫 번째 소개해드릴 대통령은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전임 대통령인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임기를 16개월 수행하다가 미국 독립선언 74주년 기념일에 무더위 속에서 즉 1850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서 더위를 달래기 위해서 체리와 우유를 과식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위경련이 발생이 돼서 6일 만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그 당시에 1850년 당시에 워싱턴 DC에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콜레라에 걸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식중독일 수 있다. 아니면은 암살일 수 있다.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암살설과 관련해서는 그 1850년 사망 당시로부터 무려 141년이 지난 1991년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그 유해, 즉 제커리 테일러 제12대 대통령의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독살의 흔적이 있는지. 그런데 독살 흔적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1991년으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무려 14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해에 대해서 독살 여부 검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임기 16개월 만에 병사를 해버리자 식중독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즉 동쪽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병사를 해버리니까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밀러드 필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자, 승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노예제 문제 이슈를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인기가 계속 하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필모 대통령은 뉴욕주 출신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뉴욕주 출신이고 북부 출신이지만은 노예제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부 지역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게 기본인데요. 그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북부인 뉴욕주 출신인데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북부주들로부터 엄청나게 배신감을 당했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재선을 위한 휘그당 소속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으로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던 분이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북부주인 뉴욕주 출신이면서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 남부를 달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남부의 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예제 찬성 쪽으로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계속 으름장을 놓으니까 미봉책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계속 달래기 위해서 남부 주들에 대해서 우호적 정책으로 노예제 찬성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북부 주들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휘그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지명을 못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휘그당의 대통령으로는 마지막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나중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휘그당의 후신인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 대통령은 이제 1852년에는 휘그당 후보로 지명받는데 실패를 했는데요. 4년 후인 1856년에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당, 미국당이라는 새로운 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 그 다음에 미국당 이름으로 출마해 가지고 참패 당하기 바로 한 해 전인 1855년에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화가 또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최고 대학이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옥스포드 대학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1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밀러드 필모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라틴어에 관한 박사 학위였습니다. 그래서 필모 전 대통령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은 고전 공부를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내가 어떻게 라틴어 관련된 아무리 명예이긴 하지만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13대 미국 대통령을 하신 밀러드 필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필모 대통령과 좀 대조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제 7대 대통령을 한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 제 7대 대통령은 미영전쟁 당시 남부전선의 뉴올리언즈 전투의 승리의 영웅인데요. 영국군 전사자 2037명, 반면에 미국군 전사자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1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미군의 승리를 가져왔던 미영전쟁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앤드루 잭슨이 나중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2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그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13대 대통령을 지낸 밀러드 필모와 어떻게 대조적이냐면, 그 앤드류 잭슨이 하버드 대학에서 또 라틴어 관련해서 또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라틴어로 몇 마디를 암기해가지고 그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암기한 라틴어를 또
몇 마디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자, 롯데월드 여기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가방을 내려놓고 찍겠습니다.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해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한 28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더니 등줄기에 땀방울이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자, 석촌호수 산책로에는 산책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저녁 6월 27일 화요일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계단식 관중석에는 335 가족 단위, 또 연인 단위,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약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약간.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여기 또 시끄러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좀 한적합니다. 저기에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을 두고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의 6월 27일 화요일 저녁 풍경입니다. 자, 그래서 제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1855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로 라틴어 관련된 박사학위를 수여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라틴어 한 줄도 모르는데, 읽을 줄도 모르는데 라틴어 관련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7대 대통령이 되는 미영전쟁, 남부전선,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앤드루 잭슨, 미국 2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최고의 대학 1636년 우리나라 병자호란 당시죠. 1636년에 설립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라틴어 관련된 명예 박사학위를 주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그동안 못 배웠던 그러한 콤플렉스, 그 다음에 허영심이 충족이 돼서 너무나도 기분 좋아서 라틴어 관련된 몇 문장을 암송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다 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결국은 전임 대통령인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승계해 가지고 자녀 임기인 한 3년
8개월 정도, 2년 8개월, 2년 8개월 정도만 임기,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 2년 8개월 정도만 수행을 하고 휘그당,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지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지명을 못 받고 결국은 물러났었고, 그런데 4년 후인 1856년에 새로운 당인 미국당이라는 그 당, 신당을 창당해서 출마했지만은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3대 미국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인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14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부유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주지사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뉴햄프셔,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가장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 즉 매사추세츠주에서 분리된 메인주가 미국의 북동부 가장 북쪽 끝에 있고, 그 바로 밑에가 뉴햄프셔 주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경선이, 각 당의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는 주가 뉴햄프셔 주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뉴햄프셔 출신입니다. 자,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뉴햄프셔주 출신이고, 주지사가 아버지가 주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정치 경력, 변호사 활동도 하고 연방 하원, 상원 의원도 하고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요. 그리고 아까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원래 직업이 양복재단사 출신입니다. 양복재단사 출신인데요. 이분도 연방 하원 의원을 이제 한 4번 했죠. 필모어 대통령도 양복재단사 출신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한 4번 정도 했는데요. 연방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방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필모어 대통령은 연방 하원 의원을 한 4번 하다가 그 뉴욕주 출신이다 보니까 뉴욕주의 주지사에도 출마했지만 이제 떨어져 버렸고, 1848년에 대통령 후보 제커리 테일러, 부통령 후보 밀러드 필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통령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가 임기 16개월 만에 아까 식중독으로 사망해버리니까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년 8개월 동안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고요. 양복재단사가 부통령이 되더니 대통령직까지 승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생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미남 대통령이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은 참고로 부인이 남편의 정치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정치판은 정말 살벌한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러한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말아라고 엄청나게 그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의 정치를 정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38세의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을 사퇴를 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2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멕시코 전쟁에 참전을 하기도 했는데 큰 전과를 세우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권력욕이라는 것은 마약이라는 비유가 있듯이 다시 정계에 재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는데요. 그 당시 다시 정계에 재진출해 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그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기절을. 그 정도로 부인이 남편의 정치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의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문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위도가 북위 36도 이북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그 이남은 노예제를 허용하고 뭐 이런 미주리 협정이 1820년에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1856년에는 대체법으로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북위 36도 30분 그 이북의 노예제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이제는 그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캔자스 주에서는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유혈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캔자스 그 유혈 사태를 남북전쟁의 축소판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남북전쟁의 축소판, 즉 미니 남북전쟁, 미니 시빌워 내전이 발생됐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더 커져 가지고 링컨 대통령 때 진짜 남북전쟁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니 남북전쟁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축소판 캔자스 유혈 사태가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때 발생이 돼서 그 피어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봉책으로 노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즉 링컨 대통령처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남부에 있는 주들의 연방 탈퇴를 막아내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 남부 주들에 대해서 호전성만 길러주고 급기야 그게 링컨 대통령 때 폭발이 돼가지고 남북전쟁이 발발이 된 건데요. 자, 그래서 그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재선의 민주당 후보로 다시 지명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지명받은 사람이 이제 15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제임스 뷰캐넌.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인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도 휘그당,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못 받았듯이 후임자인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도 민주당으로부터 재선 후보로 지명을 못 받고 15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뷰캐넌 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대 대통령 그 플랭클린 피어스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분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아들이 다 어렸을 때 성년이 되기 전에 3명이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1살 때, 또 한 명은 4살 때, 또 한 명은 12살 때 모두 아들 셋 모두가 성년이 되기 전에 1살, 4살, 12살 때 사망해버리는 그 불행을 또 겪게 된 분이 바로 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생긴 가장 미남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제임스 뷰캐넌. 자,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총각 대통령입니다.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평생 독신. 영부인도 없었겠죠, 당연히.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역시나 마찬가지. 이분은 출신주는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아까 13대 밀러드 필모어는 뉴욕주 출신이고 14대 플랭클린 피어스는 뉴햄프셔주 출신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15대 제임스 뷰캐넌은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데요. 예, 모두 다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가 아니라 북부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기본적으로 노예제를 반대하는데 이 세 분의 대통령들은 공통적으로 북부의 주 출신이면서도 노예제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자세,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의 주들이 북부의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의 주들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합중국 연합에서 연방에서 탈퇴하려고 하니까 달래기 위해서 계속 남부의 주들에 대해서 유화적 정책을 펼쳤던 게 이 13대, 14대, 15대 대통령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역시 임시 미봉책 땜질식 노예제 정책만 펼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으니까 결국은 다음에 재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더라도 대통령 재선에 실패할 것 같아서 또 민주당 후보를 또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은 대통령직을 딱 한 번밖에 못 하죠. 1857년부터 1857년 초부터 1861년 초까지 한 번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던 사람이 스티븐 더글라스입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자, 스티븐 더글라스가 민주당의 후보로 되는데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던 1860년에 민주당 후보 스티븐 더글라스와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 간에 격돌을 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인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 민주당으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16대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또 재밌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랭킹 1위가 아까 링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꼴찌가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 인기도가 꼴등이고 반면에 바로 후임자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기 순위가 랭킹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15대는 랭킹 최하이고 그 다음에 16대는 랭킹